네, 세상에서 제일 쉬운 무료 경매 강의 세무교육 매니저 피니입니다. 자, 오늘은 빠르게 여러분들하고 공부 학습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어찌 보면 복습일 수도 있는데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선순위 전세권자. 자, 선순위 전세권자입니다. 해당 전세권자가 경매를 직접 신청한 경우 배당 신청을 안 했더라도 낙찰되면 보증금 자동 배당 후 인수금액 없이 종결되는지요. 자, 선순위 전세권자가 전세권에 기해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당연 배당자죠. 자동 배당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매각으로 소멸이 됩니다. 근데 이 질문을 한 경우는 보통은 전세권 설정 등기도 하고 해당 기간 내에 전입도 하고 이런 경우에 보통 이런 질문이 오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해당 경매 물건 보겠습니다. 선순위 전세권 돼 있고요. 4억 5,900인데 56%에서 2억 5,700까지 떨어졌네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자, 내려보게 되면 자, 임차인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늦은 전입이 있습니다. 2009년 11월 6일에 있고요. 말소 기준 권리는 2008년 5월 16일이죠. 자, 이렇게 돼 있고 1억 6천에 윤 씨가 전입을 해서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것만 봤을 때는 대항력이 없다고 되어 있네요. 그죠? 자, 사실관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소유권이 시티종합건설 주식회사인데요. 자, 소유권 이전 다음 날에 전세권 설정이 됩니다. 윤 씨, 아까 임차인으로 있던 윤 씨하고 동일하죠. 자, 이 윤 씨가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됩니다. 자, 기타 후순위 권리들이 있고요. 해당 전세권에 기해서 이미 경매가 진행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임차인이 전입일자가 언제라고 했죠? 자, 전입일자가 2009년 11월 6일입니다. 자, 위치 한번 대입해 볼게요. 자, 2009년 11월 6일이면 어디쯤 됩니까? 요쯤 되네요, 여기. 그죠? 2009년 6월 11월 6일이니까 이쯤에 윤 씨가 전입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임차인이 전입한 시점을 이렇게 다른 채권들하고 날짜 순으로 이렇게 한번 대입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말소 기준보다 빠른 건지 늦는 건지 배당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윤 씨는 자 6번하고 7번 배당 순위 채권자의 배당 순위 기준으로 이 사이쯤에 윤 씨가 전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 여러분들 예전 강의에 임차인의 권리하고 전세권자의 권리를 같이 가지고 있을 때 이런 경우는 임차인의 전입이 만약에 중간에 껴 있다면 전세권에 기해서 경매를 넣든 선순위 전세권이 배당 요구를 하든 이 전세권이 말소 기준으로 소멸은 하겠지만 임차인의 대항력 부분까지 건드리진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떨 때 해당 임차인이 동시에 전세권자이면서 임차인의 권리도 같이 가지고 있을 때 이런 경우는 말소 기준이 비록 전세권 설정 등기라 하더라도 이윤 씨의 전세권이 기준 권리가 된다 하더라도 이 기준 권리 이하 소멸로 해서 이윤 씨의 대항력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 이윤 씨가 본인의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 좀 더 강화된 조치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임차인의 권리는 이 말소 기준 날짜를 기준해서 윤 씨가 늦더라도 대항력이 소멸되지 않는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런데 해당 윤 씨는 전입 시점이 이 시점이죠. 이 시점 6번하고 7번 사이가 전입 시점이 됩니다. 그러면 이 전세권 설정 등기는 매각으로 소멸되는데 만약에 이 전세권 설정 등기를 무시를 한다고 치면 이 말소 기준으로 인해서 윤 씨의 전입일이 말소 기준보다 늦어서 대항력이 소멸되는 이 부분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 동일한 전세권자 및 임차인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그 다음 말소 기준 권리를 봐야 됩니다. 그 다음 말소 기준 권리가 뭐죠? 가압류. 자, 이게 말소 기준으로 다 소멸은 되겠지만 아까 6번하고 7번 사이에 전입한 이 임차인의 대항력이 인정이 되느냐? 여러분 어때요? 됩니까? 자, 이 전세권을 빼더라도 이것 때문에 이 전세권 때문에 내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을 참작하더라도 그러면 이 말소 기준 다음에 또 다른 말소 기준을 봐야 되겠죠. 이게 말소 기준이 됩니다. 자, 이 날짜 기준보다 임차인의 전입 시점이 늦어요. 한참 미치잖아요. 그죠? 이 사이니까. 자, 그러면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이 전세권자가 전입도 하고 점유, 계약 조건에 의해서 대항력을 가지는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이 전세권보다 늦은 또 다른 말소 기준 권리가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것보다 빠르면 당연히 대항력이 인정이 되죠. 매각으로 다 소멸되지만 이 가압류보다 빨리 전입을 했더라면 이쯤에 전입을 했더라면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 전세권은 미배당 보증금이 있어도 전세권은 사라질지언정 임차인의 대항력은 유지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 선순위 전세권을 제외하고 다른 권리들이 있는데 그 권리보다 늦은
그러니까 말소기준 권리보다 늦은 전입이라 하면 이 전세권은 당연히 경매로 매각으로 소멸이 되고 임차인의 전입 시점 기준으로 해서 또 다른 말소기준 권리보다 늦느냐 빠르냐 이걸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정리를 하자면 전세권자이면서 임차인의 권리도 같이 가지고 있는 동일한 임차인, 동일한 보증금, 동일한 부동산에 전세권 설정 등기와 전입 점유까지 했다라고 치면 과연 이 전세권에 기해서 경매 신청을 했거나 배당 요구를 했다면 이게 말소 기준이 되잖아요. 그런데 경매로 이 말소 기준이 매각으로 전세권이 소멸은 되겠으나 임차인의 권리, 그러니까 대항력 부분은 어떻게 따지느냐? 그 다음 말소 기준 권리를 찾아서 이 날짜보다 전입 시점이 빠르냐 늦냐 이것에 따라 대항력을 판단하시면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오늘 강의를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아시겠죠? 종종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전세권에 기해서 경매를 신청했거나 배당 요구를 했다. 전세권에 기해서. 자, 이렇게 배당 요구를 했는데 임차인의 권리까지 가지고 있다. 이거 소멸이에요? 인수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임차인의 전입 시점을 봐가지고 다음 말소 기준 권리, 전세권, 선순위 전세권 말고 다음 말소 기준 권리보다 전입 시점이 위에 있느냐, 더 빨리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 요것에 따라 대항력이 있고 없고를 판단하시면 된다. 아시겠죠? 자, 오늘 강의는 이 정도로 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